재래식 잠수함에서 우리가 거의 탑10 아닙니까?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 중에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 20년 전만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꿈도 못 꿨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진짜 작은 잠수함 그거를 간신히 만들던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원형 공사도체도 1에서 3m에 불과한 진짜 와. 정밀 유도목입니다. 오 그렇군요. 건물에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을 표적으로 지정해도 될 정도. 저기 몇 층에 몇 번째 창문.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도 못한 경로로 아주 낮은 고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토마호크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죠. 아, 예. 그날 도착하면은 도끼 꺼내가지고 진짜. 네, 아닙니다 여러분. 도끼는 안 씁니다. 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폰 K. 편집장님 오늘 주제가 뭡니까? 소리 없이 네. 깊은 바다 아래서 적을 누르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 네. 바닷속의 무장 요새. 네. 소년일급 잠수함입니다. 네. 침묵의 암살자군요. 그렇죠. 이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남녀노소, 시간, 장소 불문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내 손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손원일급 잠수함은요 한국형 잠수함 사업 2단계 KSS2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KSS1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KSS1 사업인 이 장보고급 잠수함은요 1987년 독일의 하데베사에서 주문한 209 1200형, 그러니까 209급 잠수함인데 이게 1200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1200톤급 이거 3척으로 시작이 됩니다. 1번 함인 장보고함은요 독일 킬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에 1993년에 취역을 했고요. 2번, 3번 함인 이천함, 최무선함은 우리나라의 옥포 조선소에서 부품 패키지 조립 형식으로 건조가 됩니다. 이후 1989년과 94년에 걸쳐 3척씩 추가로 주문을 해서 총 9척이 건조가 됐고요. 2001년 9번함 이역기함이 취역하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요, 이 기존 209급인 장보고급은요 1980년에서 90년대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지속 시간이나 은밀성, 무장력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항행 능력 증가, 그다음에 일본, 중국의 잠수함 전력 강화, 그리고 원거리 작전 수행 요구 등으로 인해서 더 큰 배수량과 첨단 추진 체계를 갖춘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도입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요 2단계 한국형 잠수함 사업인 KSS2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 KSS2 사업으로 건조된 손원일급 잠수함은 독일 하데베사의 타입 214급을 기반으로 수입 플러스 기술 이전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1번 함인 손원일함은요 독일에서 제작, 2번 함 이후로는 국내 건조해서 총 9척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 1이 3척, 배치 2가 6척이죠. 그래서 2006년 6월 초도함 손원일함을 진수를 시작했어요. 2017년 9월 9번 함인 신돌석함이 진수되면서 초도함을 진수한 지 11년 만에 손원일급 잠수함 9척이 모두 진수가 되죠. 참고로 동급의 한 명을 보면 손원일, 정지,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홍범도, 이범석, 신돌석 대부분 독립운동가인데 초도함만큼은 이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땄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초대 대한민국의 해군 참모총장과 제5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지낸 분이신데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신 부친 손정도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친을 따라 상해에서 거주하다가 조국의 광복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귀국해서 조국의 바다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45년 8월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토대인 해사대를 결성할 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기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리얼웨폰 K.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를 그냥 꾹꾹까지 제대로 세게 눌러주십시오. 좀, 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눌러주라 좀 진짜. 먼저 재원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배수량 약 1,800톤. 확실히 그 전급에 비해서 600톤가량 늘어났고요. 또 한 둘레가 늘어났군요. 그렇죠. 전장은 약 65m, 폭은 6.3m.
추진 방식은 연료전지 기반의 AIP, 즉 공기무료 추진기관이고요. 네. 거기에도 디젤 엔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최대 속도는 수중 20노트, 수상 12노트고요. 네. 작전 심도는 400m 이상, 항속거리는 약 19,000km에 승조원은 27명에서 최대 32명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잠수함까지만 해도 수상이 빠르고 수중이 느렸는데 그렇죠. 이젠 뒤집어졌네요. 뒤집어졌죠. 예. 예. 원래는 KSS-1 사업에서 장고급 잠수함 18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네. 건조 중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네. 9척으로 줄이고 네. KSS-2 사업으로 나머지 9척을 하는 걸로 그렇죠. 바뀌었는데 네. 그 이유는 더 조용하고 더 오래 자망할 수 있는 AIP 추진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AIP 공기 분류 추진 체계 이건 도대체 뭘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사실 굉장히 어렵는데 이게 영어로는 AIP라고 했잖아요. 이게 Air Independent Propulsion, 그렇죠? 즉 공기 없이도 동력 생산이 가능한 추진 방식입니다. 인디펜던트 독립. 예. 공기로부터 독립. 오,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스노클링을 해서 공기 빨아들여서 디젤 엔진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시간도 굉장히. 시간이고 또 노출될 예. 타격이 높죠. 예. 그러니까 밤에밖에 못했어요, 사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스노클링을 최소화해서 자망 시간을 늘리고 적으로부터 탐지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일단 안 들켜야 되잖아요. 물 속에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들키려면. 그래서 장보급이 지속 자망 기간이 최대 3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손해일급은 이 AIP 덕분에 지속 시간이 무려 2주가 됐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수심이 좀 얕은 편이에요. 얕고 그다음에 해송 교탕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 장시간 은밀하게 자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AIP 시스템을 채택했다. 예. 근데 초기에는 이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외산 기술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수소 저장과 연료전지 고장 문제도 이게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군은 정비 인력의 재교육, 그다음에 독일 업체와의 기술 협력 강화, 그다음에 고장 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부품 적용하고 유지 보수 매뉴얼 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정비 난이도하고 이게 수소 굉장히 위험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치유에 대한 숙련도는 여전히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장보급에 비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아이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손원 1급 잠수함은 단순한 수입 플랫폼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한국 해역에 특화된 개량이 반영됐는데 물론 은밀성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 장시간 작전 가능성과 강력한 무장 통합 능력에 주안점을 뒀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국내 유도 무기와 어뢰 체계 통합을 위해서 독일 설계 기반에 더해서 다양한 기술 개량이 추가됐다고 하죠. 네. 그럼 무장과 성능을 자세히 볼까요? 네네. 먼저 어뢰 발사관 533mm의 자주 추진 WS 발사관 8개 네, 달려 네. 있고요. 기뢰는 K702 잠수함 부설용 폭학기뢰, 그다음에 K711D 잠수함 부설용 폭학기뢰 이 두 종류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네. 어뢰와 미사일은 이제 SUT 모드2 중어뢰 네. 이게 독일제 중어뢰인데 네. 수입 후 일부 국내에 개량이 됐고요. 네. 구경은 약 533mm, 음. 사거리는 28에서 40km, 음. 속도는 35에서 40노트. 네. 유도 방식은 와이어 유도, 즉 유선 네. 유도죠. 유선 유도죠. 근데 능동, 수동, 음향 유도가 되고요. 구형 무장이지만 안정성과 위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는 점진적으로 국산 백상어 중어뢰로 대체하고 있죠. 아 국산 백상어 이거 이름 좋습니다. 백상어 예. 중어래요. 예. 이 백상어는 SUT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첫 중어뢰인데요. 네. 구경, 사거리, 속도, 유도 방식 등 기본 지원은 SUT와 비슷하고요. 네. 수심 지형에 따라 유도 알고리즘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해양 환경 적응성, 전자전 대응 능력이 향상돼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하푼 블록 2 대함 미사일도 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대한 미사일을 쏜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 아 그렇군요. 이게 미 해군 주력 대함 무기고요. 사거리는 124km 이상, 속도는 약 마하 0.85, 하음속이죠. 그리고 유도 방식이 INS, 그다음에 GPS, 그다음에 능동 레이더 유도가 복합된 그런 방식이고요. 탄두는 220kg의 고폭탄두입니다. 꽤 크네요. 거기에 더해서 해성3 순항 미사일로 쏠 수가 있는데요. 예. 한국판 토마호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적의 핵심 시설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요. 사거리는 약 1000에서 1500km고 유도 방식은 INS 관성화법 장치, GPS, 그다음에 털콤 즉 지형 대조왕법 플러스 디스맥 디지털 지형 대조 그러니까 네 가지의 방식을 이용해서 정말
정말 생각도 못한 경로로 아주 낮은 고도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토마호크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그렇죠. 아, 예. 그다음에 도착하면은 도끼 꺼내가지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도끼는 안 씁니다. 네. 어쨌든 탄두 중량 포함 발사 중량이 700kg에 이르는 것을 전해집니다. 700kg이면 와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생각하기에 제한적이지만 어떤 전략 공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거리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전략적인 목표 타격이 가능하겠죠. 네. 어쨌든 원형 공사 노체도 1에서 3m에 불과한 진짜 와.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 정도면 거의 건물에 창문이 있으면 그 네. 창문을 표적으로 지정해도 될 정도. 저기 몇 층에 몇 번째 창문. 그렇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어뢰 및 미사일을 16발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감시 및 사격 통제 장치인데요. 독일의 아틀라스 엘렉트로닉사의 IS-US-90 통합 전투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수중에서 이게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요. 이게 다목표 처리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잠망경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 잠수함과 유사한 능력의 탐지 능력을 갖춘 소나를 또한 보유하고 있죠. 예. 이게 장거리 진행되는 저주파 대역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예인 소나 TAS-90하고요. 그다음에 중저파 대역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측면 배열 소나 FAS-3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 배열 소나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 측면 배열 소나로요. 적과의 거리가 얼마나 있다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선체 측면에서는 소음 또한 탐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소나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한 이거 대양에서 작전을 하려면 이거 위성 통신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셋컴이라는 위성 통신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서 세계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연합 작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함교탑에 보면요. 209급은 사각형이에요. 근데 214급은 이게 매끈한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대폭 감소가 됐고요. 별도의 기만기 발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의 대잠수함 어뢰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장보급에는 없는 어뢰 재장전 장치와 어뢰 적재 해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뢰 재장전하고 적재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탐지, 추격, 격침하는 헌터 킬러 기능도 있어요. 예. 헌터 킬러 능력에 잠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떤 장거리 종심 사격 능력을 갖춘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한 한국 해역 환경에 맞춰서 저속 전환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과 소음 감소 기술이 적용됐고 네, 조류 분석 시스템이 통합되어 안전성과 은밀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네, 승조는 마스트, 즉 잠망경이나 ESM 통신 안테나 달려있는 마스트가 있죠. 네. 이거를 쓰는 걸 최소화하고 왜냐면 이건 물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변 해류를 고려한 작전 항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선원일급은 초도함이 2007년에 취역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건재된 지 15년 정도가 되면은 성능 개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이 선원일급 잠수함 9척 중에 4번 함부터 9번 함까지 6척의 성능 개량을 결정했죠? 예, 맞습니다. 네. 생존성과 은밀성,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안이 이날 방추에서 심의 의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머리를 좀 더 좋게 그렇죠. 하는. 예. 사업 기간은 2025년에서 2036년까지고요. 네. 총 사업비가 약 8,076억 원입니다. 어유 굉장합니다. 가장 먼저 아틀라스 일렉트로닉에서 만들어준 IS-US-90 전투지휘 네. 체계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급과 장보고 개량의 6척 모두에 SYQ-500K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의 계열 모델이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체한 거죠. 아 연동도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또한 새롭게 수중전 지원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IS-US-90 전투 지휘 체계로는 새로운 AI 기반의 수중전 체계를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에 해군은 전투 지휘 체계의 운용, 교육, 정비 체계를 통일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수중 소음 분석 시스템, 무장 시스템, 전투 지원 체계 등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 및 통합할 수 있도록 모든 잠수함에 한국형 전투 지휘 체계를 도입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기뢰 소나 시스템을 탑재했는데요. 독일의 수출형 214급 잠수함에는 기뢰 탐지 소나가 이미 옵션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한국 해군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도입하지 않았죠. 현재 한국 해군은 전시에 북한 잠수함 봉쇄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에 잠수함을 활용해 기뢰를 매설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아, 네네. 한국 해군 잠수함은 반드시 북한 연안에 있는 기뢰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인 선배열 소나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부유식 안테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계획들이 잘 적용되면 확실히 탐지 능력이나 생존성,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개량 사업도 있죠.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 해상 전술 데이터 링크 22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네트워크 전환 안 하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 22 체계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요, 손원일급 잠수함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비인 링크 11을 링크 22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고요. 계약 체결 금액은 238억 원 규모죠. 링크 22는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이 7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발한 연합 해상 전술 데이터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나토 표준이라고 봐도 상관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존의 링크 11에 비해서 전송 속도와 보안성, 신뢰성 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올랐지. 11 곱하기 2 하면 22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링크 21을 탑재한 손원일급 잠수함은요,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요,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해군이 함정 유지 보수 분야의 최초 MRO, 메인테넌스, 유지, 리페어, 보수, 그다음에 오버홀, 정비, 분해 정비 이건데요. 이 사업인 잠수함 추진 체계 통합 유지 보수 계약을 성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추진 전동기 등 추진 계통 장비 4종의 MRO를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함종 순조원들과 정비부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요. 예상하기 어려운 비계획 정비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특히 해군은요, 함정이 워낙 크잖아요. 그다음에 무기 체계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정비하기 위한 기술이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MRO 계약으로 승조원들의 부대 정비 업무가 줄어들어서 작전 임무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손원일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이 첫 1800톤급 잠수함이라 네. 당시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잠수함이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대표적인 한계를 보면은 핵심 구성품이나 설계 등 많은 부분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 네.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만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 탑재 어뢰의 수량, 사거리, 작전 방향 등에서의 한계, 중형 및 대형 잠수함 대비 무장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 부족, 수중 배수량이 1,800톤으로 비교적 작아서 장기 작전이나 원해 작전 등에 오는 제약이 있는 점 등등. 네. 우리 잠수함 사업이 여기서 그쳤다면 이 아쉬움들이 그대로 남았겠습니다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이 있습니다. 예. 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요, 설계부터 무장 전투 체계까지 전부 순수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 최초의 잠수함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수입형 해군력에서 자립형 해군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길이 83.5m, 배수량 3,000톤급으로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한 국산 잠수함입니다. 손원일급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나 전혀 다른 위상을 지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웨폰 K 10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번 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만들었지만 그렇죠. 2번 함 같은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만들면서 우리가 잠수함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엄청 많이 쌓았죠. 그리고 독일이 그때 방심했죠,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방심했습니다. 엄청나게 방심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줘도 얘네가 뭐 이렇게 못 만들 거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장보고 3가 나오면서부터 독일이 땅을 칩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건 안 팔리는데 얘네 건 더 잘 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편집자님, 어떻게 보면 재래식 잠수함에서 우리가 거의 탑10 아닙니까? 아 근데 아직 방심을 못하는 게 네. 일본이 또 굉장히 기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도 경쟁해요. 독일도 네. 여전히 잠수함 기술 강국이고 네. 특히 그 나토권의 수출 시장에서는 굉장히 세죠, 경쟁력이. 아무래도 번역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독일보다는 더 큰 잠수함을 만들고 있지만 독일 역시 이제 수출형 함용으로 그에 준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단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예.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 한 20년 전만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꿈도 못 꿨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진짜 작은 잠수함, 뭐 잠수정보다 조금 큰 거, 네. 그거를 간신히 만들던 수준이었는데 이게 뭐 3,000톤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 중에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긴 합니다, 진짜. 그 방금 전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 말씀하셨는데 걔네도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거 뭐 이러거든요. 막 이러잖아요, 사실. 걔네도 이제 경쟁 상도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어떻게 더 도약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는 우리 엔지니어들 믿습니다. 예. 한국 최초의 AIP 잠수함으로서 국산 전략 해군 전력의 출발점이자 도산 안창호급으로 이어지는 중형 전략 잠수함 체계 구축의 밑거름이 된 손흥일급 잠수함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무기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기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